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오늘은 날씨가 기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느낌이 들더라고요. 점심에 사무실에서 있는데 에어컨을 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될 정도로 사무실의 온도가 올라가는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6월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기온이 좀 올라가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오늘도 장 끝나고 집안에 일이 좀 있어서 제가 아이를 좀 보게 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뭐 글도 그렇고 영상도 좀 늦게 올라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이제 영상이라든지 카페 글이 좀 늦게 올라오는 날이면은 제가 개인적인 뭐 일이 있구나라고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내일도 아마 뭐 시골에서 어머님이 좀 올라오시기 때문에 아마 영상이라든지 글은 또 굉장히 늦은 시간에 업로드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오늘 그래도 최근 이제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이 추세 하단을 이탈하냐 마냐의 기로에서 다행스럽게 일단은 추세를 좀 돌려놓는 흐름이 좀 나와 주었는데요. 대신 코스닥은 상승하면서 거래대금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는 모습은 없는데, 코스피의 경우에는 그냥 뭐 삼성전자의 상승하는 날이면 지수가 올라가고 삼성전자 떨어지는 날이면 지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그냥 한 몸으로 움직이는 시장의 모습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래도 뭐 전반적으로 양시장 다 상승 종목 수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 마감이 되었고, 뭐 대신 좀 빠졌다라고 하면 그간 시장이 하락할 때 시장 대비 양호했던 뭐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뭐 애플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이쪽에서는 일부 좀 하락이 좀 나왔고요. 이 화장품 섹터에서도 뭐 대형주 기반의 뭐 아무래나 APR은 좀 빠졌는데 화장품 섹터는 여전히 아주 매우 뜨겁게 강한 모습이라 계속해서 좀 지켜보기는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뭐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뭐 윤 대통령이 대국민에게 만들어준 465 프로젝트 대테마 장세가 펼쳐진 날이고요. 또한 제2의 HLB가 될 레이저 티닙의 가능성이죠. 제가 제약바이오는 몇 개 종목을 언급을 안 했는데, 그리고 오스코텍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런 제약바이오가 어렵습니다. 중간에 이제 뭐 잘 올라가다가 뭐 어쩔 때는 마이너스 15%까지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뭐 저도 지난번에 이제 뭐 장중에 이제 이걸 매수하면서 그리고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살 때는 충분히 마이너스 10%뭐 언제든지 두드러 맞을 각오로 매수를 해야 된다. 결국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언급을 했던 종목이고, 오스코텍 제약바이오 딱 한 종목 가지고 있다라고 언급한 종목이기도 한데, 오랜만에 이제 21.9%면 굉장히 큰 장대 양봉을 뽑아줘서 일단 저는 단기 목표를 4만 원으로 잡고 있는데요. 그 구간을 뚫어줄지 아닐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뭐 허가를 받는다고 해서 바로 로열티가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는 아닌데, 일단 미국 3상을 통과하게 되면 그에 따른 이제 러닝 개런티 말고 기본 로열티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2천억에 얼마였지? 4,500억 들어오나? 아무튼 꽤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뭐 단기 순이익이 대폭 증가가 되죠. 유한양행과 65대 35로 나누기 때문에 대략 뭐 2천억 정도 들어가는 이벤트가 남아 있는데, 그게 이제 마감일이 8월 10 며칠이기 때문에 그 전에 기대감으로 올라가게 되면 잘 정리하고 대응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윤 대통령이 만들어준 365 프로젝트, 그리고 제2의 HLB 가능성이 있는 레이저 티닙,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미 반도체 변동성과 원전, 나머지 일정들, 끝없는 화장품주들의 상승 랠리,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수 상승하고 한 거 다 좋은데요. 신용 잔고 계속 올라오는 거는 좀 나쁘죠. 근데 이 신용 잔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지수가 얼마만큼 올려칠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용 잔고 올라오는 거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미수금 1조 넘었다가 이번에 코스닥 연 이틀 빠져버리니까 바로 1,000억 녹아버리는 모습
또 보이는데요. 사실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서 신용을 한번 털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터는 흐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 항상 계속 추적 관찰하고 있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뭐 반도체 섹터는 엔비디아의 이 블랙웰 다음에 또 루빈이라는 거를 또 공개를 하면서 다시 한번 불씨를 지폈는데, 이런 부분까지 한번 다 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그래도 장중에 선물을 1조 3천원까지 땡기면서 양호한 모습이었는데 장 막판에 5천원 가량 다시 환매를 하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 내일 하루 정도 더 올라가게 되면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구간이다 정도로 보여집니다. 지난주 금요일 코스닥 그나마 아랫꼬리를 달고 종가 고가 마감되며 코스피는 고의적인지 아무튼 삼성전자 이용해서 종가 저가로 마감이 되었는데, 금일 반대로 코스피가 더 큰 폭의 상승과 코스닥도 나름 나쁘지 않은 반등 속 6월 첫 거래일부터 다행스럽게도 상승 종목 수가 훨씬 많이 시연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대만에서 컴플렉스 사전 행사 등이 진행되며 엔비디아의 젠슨 황의 기조연설과 블랙의 다음 루빈의 공개, 그리고 HBM 12개가 사용되는 키워드 등 블랙웰 공개가 얼마 되지 않아 루빈을 밝히면서 다시 한번 반도체 기대감을 불러온 것과, 테슬라의 XAI가 30만 개의 B200을 구매할 것이다, 이는 90억 달러에 이른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오늘도 아마 반등을 좀 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이 그간 급락했던 삼성전자도 결국 HBM 콜 통과하고 하겠다라는 쪽으로 기운 듯 보이고요. 장기 평선은 바닥이라는 인식이 강한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사실 시장은 아스코 행사에서 얀센의 SC제형 즉 레이저 티닉과 병용요법이 베스트 오브 아스코로 선정이 되면서 오스코텍과 유한양행 그리고 일부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어요. 뭐 실리콘투는 투경 해제 모멘텀과 함께 이제 금요일날 변동성 이후 뭐 단순 집 구매를 위한 이 대주주 매도였다라고 하면서 더 끄집어 올리는 모습인데요. 뭐 일단은 뭐 계속 수출 데이터가 좋고 종목이 상승의 관성은 구간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예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3일선이 깨진다 5일선이 깨진다 그러면은 뭐 그 다음 이평선에서 대기하면서 종목을 봐야 될 부분이다 정도 생각이 들고요. 화장품 섹터는 전체적으로 이제 관련해서 보고 있는 종목군들은 빠지면 매수로 대응해 볼 생각입니다. 반도체의 경우 주말 사이에 하나 정밀기계의 TC 본더 장비에 SK 하이닉스 2대 납품 이슈가 있었는데요. 한미는 떨어질 줄 알았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저렇게 급등시켜 버릴 줄 몰랐습니다. 일단 1조 거래대금에 음봉이 출현했으니까 주의는 필요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일단 어찌됐든 음봉에서 1조의 거래대금이 터졌다라는 거는 그만한 매물대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이제 뭐 원래 한미반도체는 독점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SK 하이닉스에 납품이 되고 있었고, 뭐 삼성전자도 뭐 세메스 기계 썼었고, 뭐 네덜란드 기업도 있고, 그 다음에 뭐죠? 몇 개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수율이 좋다라고 하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를 쓰는 거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사실 이게 독점이 원래 아니었다, 이거는 팩트고, 근데 그만한 이 기술 격차가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시장에서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금일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 윤 대통령의 140억 배럴 영일만 탐사 승인 브리핑인데요. 장중 속보가 나오면서 종목들이 폭등을 하더니 뭐 생각할 겨를도 없이 돈이 물밀듯이 쏟아졌습니다. 뭐 키워드로 보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삼성전자 시총 5배, 이게 이제 정부 당국자들이 할 말인가 싶을 정도로 아주 자극적으로 키워드를 날려버리는데, 2035년도 이제 상업화를 계획을 하고 있고, 올해 연말 시추공을 뚫어서 확인을 하면 내년 초에 이제 뭐 확인을 해 볼 수 있다. 뭐 순차적으로 2027년 8년까지 확인을 절차를 거쳐서 상업화 작업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기간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요. 이게 모르겠어요. 저도 뭐 이걸 탐사를 했던 이 회사가 이제 거기다 의뢰를 맡겼는데, 이 의뢰를 맡긴 내용을 더 유수의 기관에게 뭐 맡겨서 또 의뢰를 맡겼고 뭐 했다, 뭐 정부 산업부 장관이 말을 하는데, 일단은 뭐 단기에 돈은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이 한국가스공사가 상한가에 들어가다 보니까 나머지 테마 종목군들이 꺾이지 않고 갔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한국가스공사의 상한가를 말았던 주체가 NH투자증권에서 이 막판에 상을 만들면서 거기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중간에 이제 상이 풀렸을 때 아마 대량 체결이 돼버렸는데 그 증권사에서 그냥 끝까지 받아냈습니다. 아무튼 내일 NH투자증권에서 물량이 많이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침에 시가 갭이 많이 뜬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심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초전도체 느낌도 굉장히 많이 드는데요. 아무튼 시장이 약간 뭐 화장품도 굉장히 높은 구간에 있는 상태에서 계속 가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뭔가를 찾으니 이게 때로 움직여 버리니까 종목군들이 돈들이 우수수 그쪽으로 몰려갔다라고 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일단 뭐 가스 관련주야 뭐 그냥 엮어가지고 지금 간 거죠. 한국 석유도 마찬가지고 뭐 대성 에너지 GSE 그냥 가스자 뭐 한국가스공사가 갔으니까 이렇게 상 갖다 치는데 뭐 시추공 들어가고 실적으로 시추한다 하면 사실은 과거에 동양철관이라든지 화성밸브 이런 애들이 많이 엮였습니다. 워낙 동전주기도 하고 한데 이런 애들이 일단은 사실은 제일 먼저 한국석유가 제일 먼저 상 가긴 했죠. 뭐 이런 애들도 굉장히 빠르게 상 가서 단 한 번도 안 풀렸던 애가 그러니까 동양철관하고 화성밸브들은 안 풀렸으니까 안 풀린 애들이 더 찡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내일 한번 봐볼 생각이고요. 당연히 아침에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돈보다 더 많은 돈이 시가부터 들어오면서 시가를 다시 끄집어 올리는 흐름에 물량 정리하는 흐름이 나와줘야 종목이 강한 흐름을 보이겠죠. 이런 것들은 그런 모습이 나오는지 정도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인터넷상에서 뭐 정보 찾는 것도 이것도 아닌 것 같고요. 가스공사는 올라가면 지금 이제 가스공사가 영업이익 측면에서 뭐 2조 뭐 2조 4천원 뭐 이러지만은 미수금 자체가 15조가 있어서 이거를 청산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이 주가가 PBR이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못 가는 이유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분기별로 이자만 뭐 5천억씩 나가는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런 점에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로 보이지만은 이런 부채를 해결하지 못하면 문제가 된다 정도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화장품 관련 섹터의 경우 실적 베이스입니다. 수출 데이터가 계속 중요해 보이고요. 일단 실리콘도 꺾이지 않는 모습 몇몇 종목들 체크하면서 대응 예정이고요. 원전의 경우 금일 장 초반 힘쓸 뻔하다가 다른 쪽으로 수급이 쏠려버렸는데 6월 초 중순까지는 이슈가 이어지는 그림이에요. 저도 오늘 뭐 여 안에서 두 종목 정도 매매를 했고 하나는 매도하고 하나는 보유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의 경우 올해 FDA 허가가 레이저티닙이죠. 8월 경이니 그 전에 슈팅 얼마까지 나온지 생각해 보며 적당한 구간에서 매도하시면서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아마 이제 머크에서 알테오젠 그 SC제형 관련된 뭐 이제 이슈가 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단기적으로 알테오즈를 한 번 더 끄집어 올리면은 또 추격 매수 주의하는 자리 같다 생각이 듭니다. 애플의 WWDC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BH 이미 오른 후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오픈 AI를 계약을 했다라고 하죠. 그러면은 이제 스팟으로 브리지텍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이 정도 봐야 되고 서진 시스템이 오늘 좀 급락을 했는데 대리 17% 빠진 영향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매매를 좀 했었고 오늘도 좀 매매를 하고 일단은 전략 매도를 한 상태에서 계속 체크해 볼 생각이고요. 전력 인프라는 제가 볼 때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을 사실은 조금 뭐 발굴을 해서 좀 끌고 가고도 싶은데 사실 지금 바닥권에서 종목군들을 잡으면 그냥 고통 속에 또 나날을 보내는 게 좀 많다 보니까 요새는 바닥권 종목군들은 잘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뭐 때가 되면 다시 바닥권에 종목군들이 올 때가 있겠죠. 근데 지수가 그만큼 뭔가 유의미한 하락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수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 둘 중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돌파하는 종목을 보든지 아니면 완전 밑바닥에서 거래 대금을 막 만드는 첫 시작인 종목을 찾던지 그게 이제 두 가지 방법에서 뭐 수익 종목을 찾는 게 가장 베스트
아닌 베스트지 않겠냐 생각이 드네요. 뭐 시간에 보면 뭐다 뭐 이런 애들이라 뭐 특별하게 의미 부여는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부터 짧게 보면요. 오늘 삼성전자가 올라오면서 10일 저항선, 10일 이평선에서 저항을 좀 맞으면서 좀 마감이 됐는데요. 수급적으로 그간 MSCI에서 뭐 리밸런싱 되는 수급까지 다 나왔습니다. 의미 있는 구간들에서 일단 반등이 나왔죠. 장기 이평선 122평선, 이번에는 120평선을 깼는데 그간 깨도 이 밑에 있는 242평선은 웬만하면 터치를 안 해요. 그래서 뭐 여기서 길적 반등 잘했다. 여기 옆으로 횡보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엔비디아 퀄 통과했다라는 말 나올 때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나옵니다. 결국은 가긴 하겠지만요. SK 하이닉스도 21선에서 길적 반등 좀 해내고 있고 올라가게 되면 또 저항 맞을 건데요. 뭐 아마 저항 맞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좀 보고 오늘 한미반도체가 대박이었죠. 한미반도체가 여기에서 시가 개파락을 했는데 모든 게 이런 게 있어요. 아일랜드 갭 강력한 돌파 이후에 만들었던 구간을 시가부터 깨고 내려왔는데 오늘 거래대금이 하락할 때 1조가 발생했다라는 거는 거래대금이 굉장히 크게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에 크랙이 갔기 때문에 만약에 많이 빠지게 된다면은 61평선 이탈하는지까지도 체크하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일단 강세를 보였는데 여기 이제 헤드앤숄더 구간이라 이런 윗꼬리 구간에서는 특히 조심해서 봐야 될 자리였지 않나 생각이 들고 뭐 두 가지 관점일 수도 있어요. 사실 장중에 분명히 수급도 좋았고 흐름도 다 나쁘지 않았는데 이 시점에 한국가스공사가 아마 급등을 했을 거예요. 이 시점에 느닷없이 이쪽 테마로 돈이 쏠리기 시작하니까 완전히 쏟아져 버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분명히 하나 주도주 형태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시장의 테마가 완전히 바뀌면서 완전히 쏟아져 버리는 흐름이 전개가 됐죠. 그래서 수급은 좋았는데 그런 점이 좀 있었다. 뭐 부단 얘만 그랬겠습니까? 유한양행도 잘 가다가요. 잘 가다가 뭐 그 이슈 나오고 나서 다 무너졌어요. 여기만 무너졌을까요? 오스코텍도 마찬가지로 잘 가다가 원전 이슈 나오고 종목군들 많이 밀려버렸죠. 그래서 오늘 그 윤 대통령 된 재료로 종목군들 여러 피해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진짜 바닥권에서 제가 쭉 돌려봤어요. 하도 신기해가지고 이제껏 이 종목이 뭐 이렇게 막 올라갈 때도 있었고 2008년도 뭐 금융위기 뭐다 하고 상한가 갔던 기억이 없더라고 종목이요. 상한가를 가본 적이 없던 역사를 가진 종목인데 지금 이번 정부 들어서 그 전부터 뭐 계속 안 좋다가 오랜만에 바닥권에서 최대 거래는 맞습니다. 바닥권에서 거래가 최대 거래가 터졌어요. 거래가 이거는 괜찮죠. 최대 거래가 터진 건 뭐 인정하겠는데 일단 당장 4만 원 구간 이 직전 고점이라고 하죠. 이 직전 고점 라운드 피겨를 넘는지 만약에 넘어간다면 뭐 이런 구간들 열렸는데 바로 갈 수 있을지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는 이제 월봉 기준에서 좀 봐야 되는데 월봉 장기 평선이 4만 원에 딱 걸쳐 있기 때문에 이 4만 원을 넘더라도 이 역배열 상태에서 쉽게 올라가지 못하겠죠. 그간 올라올 때마다 이런 윗꼬리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조심해야 된다. 제가 볼 때는 올라가더라도 조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여기 주봉상 여기에 거래가 많이 있었던 구간들 많이 간다면 뭐 이런 자리들이 되는데 여기 이제 깨지고 내려온 자리들 생각해 보면서 많이 올라가면 41,500원 이 언저리까지 정도만 보는 게 저는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 기간이 너무 길어. 기간이 너무 길어. 기간이 상한가 들어간 건 좋은데 말이죠. 그리고 동양철관 과거 유명합니다. 동해 이제 그 고체 하이드레이트인가 뭐 이거
그때도 뭐 일경이라고 했던가 아무튼 엄청나게 묻혀있다 해가지고 막 날렸던 종목이에요. 이 당시였던가 이때 언저리였던 것 같기는 한데 이때도 막 상한가 보내고 이때는 아마 그거였죠. 대북주 이런 건데 이게 이제 테마라는 게 무서운 게 이 대북 테마 남북 경협 테마도 마찬가지죠. 뭐 별거 있습니까? 그 당시도 이제 그 남북 경협 테마에서도 우리 기술이 대장 역할을 하면서 막 올라왔었는데요. 2018년도 2018년도 때 그때도 이걸로 올라간 거 아닙니까? 남북 경협으로 미친 듯이 막 올라가고 뭐 이런 짓을 하진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이런 짓을 하지는 않을 건데 아무튼 좀 체크는 하고 봐야 되고 분명히 이게 예를 들어서 진짜 테마가 된다면은 이제 과거 간단하게 보면 신성 델타라 테크라든지 지금 뜬구름을 약간 잡았잖아요. 뜬구름을 잡고 뭐 신고가를 쓰면서 올라가는 종목이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내가 또 몰라. 이렇게 올라가서 떨어지면 이 정도 돼버리면 거래대금 막 이런 식으로 터치면서 하면 한번 해볼까 말까 고민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급등하는 애들도 다 기회를 주거든요. 그래서 급할 필요가 없다. 지금 봤을 때 급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도 이제 장중에 시가 갭 상승 이후에 빠졌다가 다시 한번 또 오후에 올라가는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요. 뜬금없이 그냥 올라갔죠.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는 강한 거래대금 들어왔기 때문에 빠져도 이런 구간에서는 저는 지지되리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오늘 저는 이제 우리 기술 하나 매매를 했었고요. 이것도 아침에 추천을 했었는데 제가 종목을 좀 바꿨어요. 그냥 어제 이제 영상에서 마찬가지로 갭 뜨고 밀리면 하단에서 잡겠다 해서 저는 적당하게 올라와서 2,500원 2,520원 이 구간에서 그냥 대충 전량 매도 다 해버리고 2,520원 50원 매수는 여기서 들어갔고 전량 매도 해버리고 좀 말았는데요. 전량 매도 하고 말고 그 다음에 우리 기술도 지금 이 흐름은 이 구간을 돌파하냐 마냐의 기로에 있는 거고 BHI라는 종목은 사실상 원전 안에서 뭐 굉장히 수익 잘 내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오랜 고점이 있죠. 얘가 이제 좀 종목이 막 테마 성향으로 좀 잘 안 가는데 다른 종목 대비해서 수주 잔고가 계속 늘어나고 차트를 계속 우상향에 올라갈 때 거래가 터지면서 떨어질 때는 거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참 긍정적이게 보고 있습니다. 내일장 좀 밀리더라도 이 음봉만 걷어낸다면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라 뭐 15,000원까지도 트라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은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일단 내일장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앞에 있는 이런 매물대를 일단은 돌파해 놓고 위에 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 정도 뚫으면 강한 시세에 나오겠는데 라는 위치에 있다 정도 봐야 되고 원전은 지금 한 세 종목 정도에서 압축하고 좀 볼 예정이고요. 실리콘2 계속 상승이죠. 일단은 뭐 11선 깨질 때까지 11선 타고 가버리는 흐름이라 지금 볼 수 없습니다. 그냥 보유자 영역이죠. 뭐 이런 거는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도 그냥 11선 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깨지든 말든 뭐 11선 중간에 뭐 변동성 있든 다시 11선 회복하고 그냥 막 올라가다가 한 방에 깼다가 반등하고 하는 흐름이라 깨질 때는 제가 봤을 때 그냥 죽기 살기로 한 방에 깨지고 이런 의미 있는 구간에서 단기 반등하고 마무리 짓는 수준에서 종목을 봐야 될 거다 생각이 듭니다. 뷰티 사이언스도 오늘 추가 상승이 좀 나왔는데 사실 이것도 어제 금요일 날 추천을 좀 했던 종목인데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다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한번 죽게 뺄 때 많이 뺄 때 그때 밥을 생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진 시스템도 이때 한번 의견 드리고 올라갈 때 매도 잡아라. 그 다음에 오늘도 좀 보기는 했는데요. 뭐 이렇게 해서 저는 그냥 3% 선에서 매도를 좀 잡고 마감을 했는데 좀 아쉽게 되었던 것 같고 오늘 한국가스공사는 매매를 좀 못한 게 개인적으로 좀 아쉽네요. 이 구간 돌파할 때
이 거래 대금을 보면서 빠르게 탔어야 되는데, 왜냐, 평소에 거래 대금 자체가 2, 300억 터지는데 3분 평소에 2, 300억 아니 30억, 그러니까 40억씩 터지던 종목이 3분에, 그러니까 단 3분에 몇 분 만에 이 모든 거래 대금을 먹어버린 거잖아요. 거래 대금 많이 터져봤자 천억인데 이 몇 분 만에 이걸 먹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세다라는 걸로 좀 판단을 하고 좀 했어야 되는데, 좀 매매를 좀 못한 게 좀 아쉬운 거는 있습니다. 그나마 경동 그 대장주 탈라다가 못 타서 여거 하나 들어간 거 좀 짧게 매도 좀 하고요. 한 5%좀 넘게 먹었던 것 같은데 5.5% 정도 이거 먹고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뭐 대성 에너지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을 매매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만 하다가 오늘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스코텍의 경우에는 의미 있는 박스권 구간을 일단은 돌파를 해 줬습니다. 작년 8월 때 이 관련해서 한번 급등을 하고 나서 급락을 했었죠. 근데 그때 매물대를 일단은 걷어냈기 때문에 이때보다는 레벨업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설정해 놓은 지금 이 매물대는 들어왔습니다. 월봉 기준에서 이 매물대를 이제 뚫어 가야 되는데 이 윗 구간에서는 좀 강하게 떨어지고 매물이 좀 많은 구간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저는 아마 분할 매도를 계속 해 나갈 것 같습니다. 올라가면 4만원 라운드 피겨 근처에서는 일단은 매도를 계속 걸면서 비중을 계속 줄여 나갈 계획을 좀 가지고 있고요. 알테오젠 3천당 다 양호한 흐름인 것 같네요. 알테오젠이라든지 3천당이라든지 다 양호한 흐름인데 이런 애들은 빠지면 들어가야죠. 또 올라왔을 때 추격 매수보다는 빠졌을 때 들어가는 전략이 좋아 보이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날씨가 좀 많이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건강 유의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장국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